안녕하세요. 글로벌 대한민국 홍보대사, 글로벌 국무홍보대사 여러분. 저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오늘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반크와 국무유지본부가 추진하는 세계 최초죠. 우리 군과 왕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국무홍보대사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왜 한 명 한 명이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지, 또 여러분들은 왜 대한민국 홍보대사인지를 그 위대한 길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나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한 명의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100년 전 우리 위대한 독립운동가의 뜻을 계승한 21세기 독립운동가이자 바로 대한민국 홍보대사임을 알게 되었음을 희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대한민국 홍보대사일까요? 자, 그전에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활동을 해왔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죠. 특히 여러분들한테 의병, 헬트사, 호멀버트, 김교신과 같은 바로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을 세계를 알렸던 분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이게 그분들의 모습인데요. 자, 먼저 의병들입니다. 자, 1907년이죠. 자, 을사늑약이 1905년이니까 을사늑약 이후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의지가 전 세계에 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했을 때 우리 외교 권리 박탈하면서 전세 가짜뉴스 퍼왔어요. 어떻게?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조선은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것은 조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조선을 발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전 세계에 가짜뉴스를 풀었어요. 우리나라 외교관이 전 세계에 활동하기 힘들었으니까 이 목소리는, 일본의 목소리는 전 세계 사실로 굳혀지게 되었고, 또 그런 일본의 가짜뉴스를 보고 한 외신 기자가 와보니까 논란이 발생했죠. 일본이 전 세계에 뿌렸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우리의 진실된 목소리,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전파했던 바로 의병들입니다. 자, 의병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볼까요? 자, 1907년 외신기자 맥킨지가 물었습니다. 의병한테.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의병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우리도 이기기 힘든 것을 압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다고 이 우리의 의지를 해외에 알렸죠. 자, 이 모습을 보고 그 외신기자 맥킨지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껴서 나의 생각이 잘못될지도 모른다고. 저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년 전 외교관도 아니면서 정식 군인도 아니면서 일본이 전 세계에 퍼뜨렸던 가짜 뉴스를 바로 이 평범한 우리 또 여러분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그 일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문장이 제 심장을 바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글로벌 대한민국 홍보대사로서, 글로벌 국능 홍보대사로서 이 정신을 꼭 기억해 바라겠습니다. 어떤 정신이요? 바로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애국심. 자, 여러분들은 글로벌 대한민국 홍보대사이자 글로벌 국능 홍보대사로서 전 세계인들 100년 전에 의병이 마주했던 맥킨지와 같은 기자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영롱한 눈초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또는 이 활동에 대한 자신만한 민소를 보일 수 있습니까? 또는 우리 활동이 바로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까지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활동이 바로 100년 후에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오늘 활동이 바로 100년 전에 의병의 활동을 개설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이 바로 우리 활동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모습 볼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해그 특사입니다. 동일해 1907년이죠. 이번에 고종 황제가 청년 3명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기구에 파견 보냈죠. 왜요? 국제기구상에서 일본의 침략 고발하려고요. 근데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국제기구 입장을 불허했습니다. 이번에 봐야겠죠.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또 외국인들한테 만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본의 침략 고발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비록 국제기구에 입장은 못했지만, 국제기구 안에서 설 못했지만 국기력이 밖에서 이 활동은 이렇게 외신 1면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외교관이 활동했을 때 해외 신문 1면에 보도가 되는 건 쉽지 않은데, 바로 이들은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의 의지를, 본인의 다짐을 이렇게 완수했죠. 이렇게 신문 1면에 나왔던 모습 볼까요?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고등 목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한국 국민은 죽을 무릅쓰고 일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정말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활용한 것처럼 대한민국 홍보대사이자 할리스타 아닐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의 위대한 선배님이라 모시고 하면 동시에 이분의 활동을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볼까요?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저는 우연히 그 타임즈라는 해외 유명한 잡지사에서 표지 모델 1면에 우리의 BTS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진짜 한류 스타죠. 근데 바로 100년 전에 BTS 못지않게 해외 1면에 나왔던 우리 헤그특사도 보았습니다. 자, 1907년 헤그특사 활동을 보도한 만국평화회의보, 2022년 타임즈에 인정한 BTS.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헤그특사 또한 우리 역사 살려서 다닐까요? 또 그래서 타임즈 표지 모델로 바로 이렇게 헤그특사를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헤그특사가 지금 이 시대 사람이라 그러면 BTS 못지않게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외신 1면에 나올 만큼 우리 한류 스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 BTS 또한 100년 전에 돌아갔다 그러면 헤그특사 못지않게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홍보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롤링스톤즈라는 유명한 음악 잡지사에서 우리 블랙핑크가 등장했습니다. 음악 분야의 잡지죠. 자, 근데 전 이때 그 모습 속에서 바로 100년 전에 우리 이 블랙핑크가 나이가 비슷한 우리 의병의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이들 또한 지금 태어났으면 블랙핑크 못지않게 해외 유명한 잡지사의 표지모델처럼 자기 분야에서 의병으로서 활동하는 걸 넘어서서 아마 그 자기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의병도 우리 역사 살려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롤링스톤즈라는 음악 분야 잡지에 우리 병의 모습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국을 알렸죠. 독립운동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한류스타처럼 이분들 또한 한류스타라는 인식을 여러분들 갖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들 또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바로 독립을 위해 싸웠던 것이 외국인들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분 중에 대표적인 바로 호모 할버트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요 정말 위대하게도 바로 외국인이지만 일본이 세계 전파한 가짜 뉴스에 막기 위해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20권의 단연본과 304편 논문을 발표해서 해외 외신의 논문에 발표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특히 이분은 한국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적은 해외 시인들한테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이렇게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분이야말로 그 위대한 대한민국 홍보대사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마음먹어서 이분을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로 1886년도에 우리나라 교사로 들어가서 뉴욕 타임즈에 한국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소개했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교과서를 집필했고, 또 독립신문에 영어로 홍보했고, 아리랑을 최초로 서양신문에 홍보를 했고요. 미국 월간지에 바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해외 월간지에 소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능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홈알버트처럼 우리의 군과 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여러분들이 바로 홈알버트처럼 이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홈알버트 활동 내용 볼까요 한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노엘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자,
자, 여러분들 또한 호발버트처럼 우리나라 군과 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활동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100년 전 정말 나라가 힘들었을 때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무릅쓰고 할 때 이런 활동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활동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지금 이 시대에서 바로 독립운동가들처럼 자기 분야에서 자기 위치에서 우리 군과 능을 세계 알리면서 바로 대한민국 홍보대사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활동을 제대로 완수하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또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교사인데요.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가짜뉴스 퍼뜨렸어요. 어떻게?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를 봐왔다. 조선이 반도라는 것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숙명이며 조선인들은 스스로 나라를 개혁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바로 우리나라가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렸어요. 그것도 바꿀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타파하고 올바로 알릴 분은 누가 있을까? 바로 지리교사였습니다. 바로 김교신님이었는데요. 이분은 지리교사라는 지식을 활용해서 일본이 말했던 가짜뉴스가 왜 잘못된 것인지 올바로 시청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반도라서 중국의 식민지라고? 그러면 서양의 반도 국가였던 그리스는, 로마는 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이들 또한 반도 국가지만 서구 문명에 시작했던 그리스와 서구 문명의 중심 로마 문명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또한 반도지만 아시아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바로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했습니다. 세계사를 뒤집어보라고. 한반도는 5대양 6대제당 한 거라고.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심장이라고. 물러나 있으면 불안하지만 세계 주장 최고 위치라고. 이렇게 100년 전에 일본이 퍼뜨렸던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자기 지식을 활용해서 올바른 정보를 퍼뜨렸고, 더 나아가서 이 정보를 보았던 이분의 제자가 바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바로 송기정입니다. 한 명의 자리에서 올바른 한국어를 제대로 전파하면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목소리가 전파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분들 활동을 내가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한번 영상에서 보여줄게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리교사 한 분의 위대한 꿈이 이렇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토니스트 송기정 선수의 꿈을 실현시켰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올바른 우리나라 꿈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또 한 명의 대사가 있습니다. 정식 국가로부터 대사라고 임명장 받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리에서 바로 1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린 대사 활동이 되었죠. 자, 이분의 활동은 어떤 것이 볼까요? 이분은 바로 100년 전에 미국에서 동포들을 보호하고 또 미국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 권익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직접 미국의 고위 관료한테 동포들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 대사로서 활동을 했고 또 그런 노력이 정말 인정받아서 미국에 있는 국무장관이 이분 활동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분 활동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 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 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소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함.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100년 전에 외교관은 아니었지만 대사도 아니었지만 자기 자리에서 우리나라 목소리를 전세 전파했습니다. 이들의 뜻을 이어받아 지금 우리 또한 한국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모였겠죠. 자, 우리가 왜 한국을 알려야 될까요? 자, 오늘날 한류가 열풍이죠. 지금 한류 팬이 대중문화 덕분으로 BTS, 블랙핑크, K-팝 덕분에
2억 명이 됐습니다. 한반도 인구 그 이상의 인구가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수천만 명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한테 위기입니다. 왜냐고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 늘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현지 교과서에서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볼 텐데 그들이 보는 역사책에 있는 한국은 바로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뿌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중국의 식민지였다. 우리나라 문화가 없다. 역사가 없다. 이렇게 잘못 나온 내용이 퍼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그대로 방치하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한류는 우리한테 위기입니다. 또 한류는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잘못 정보가 있을 때 옛날에는 거지에도 받기되기 쉽지 않았지만 요즘 한국을 좋아하게 되어서 우리 한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은 이제 100년 전에 퍼졌던 잘못된 뉴스가 올바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홍보 대사로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현실을 볼까요?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석박사 공부하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반도를 그리겠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석박사 외국인들이 할지라도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겠죠. 우리 안에 있는 외국인들도 제대로 보고 있는데 세계인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자, 세계인들 한국 하면은 BTS, 블랙핑크만 떠오릅니다. 1위가 K-팝, 2위가 우리나라 음식, 3위가 현대문화, 4위가 삼성 LG. 이렇게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 늘어났지만 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는 K-팝과 미용, 드라마, 패션뿐입니다. 그들이 관심 속에서 우리 역사가 엎었습니다. 근데 역사가 소개되지 않고 있을 때 바로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동해가 일본으로 표기되고 우리나라 역사 문화가 중국의 어떤 일본의 어떤 모습으로 표기되고 있겠죠. 저한테 편지 온 내용인데요. 지금 한류 열풍으로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국을 배웠는데 그들이 보는 교과서나 사이트나 책자에서 이렇게 한국은 중국과 일본 속국이라고 되어 있던 내용이 있어서 우리한테 시점을 통했습니다. 또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해외에서 수업 시간에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냐고. 한국은 중국 역사였다 일본의 지배가 되었잖아 라고 나와 애들 대화하길래 찾아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중국의 식민지였고 후에 일본의 식민이 되었다는 식으로 바로 100년 전 일본에 봤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냥 볼까요 한번? 이게 해외 교과서인데요. 주어가 중국이에요. 아니 해외 교과서에 한국을 소개했던 주어가 한국이 돼야 되는데 한국 소개 내용이 주어가 중국이 되어 있는 거죠. 중국은 한국사 대부분을 컨트롤, 영향을 미쳤다. 드림더 당 다이너스티,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되었다 중국의 식민지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의 당나라 때 중국의 식민지였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한국이 다시 한 번이나 뭘까요? 드림 더 당 다이너스티, 코리아 원스 어게인 비케임 클로니 오브 차이나. 한국은 당나라 때 중국의 식민지 됐다는 말은 한 번 더 식민지잖아요, 그렇죠? 이번은 처음부터 식민지, 당나라 한 번 더 식민지, 그리고 1910년도 일본의 지배,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 과거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내용을 퍼뜨렸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의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또 옥스퍼드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때 한국은 중국 영토로 되어 있어요. 또 내셔널 지표 교과서입니다. 한국은 3세기 때,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때 고구려가 중국의 속보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었기 바람에 해외 웹사이트에서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외세에 정복당한 역사였고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받고 1910년도에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바로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침략 합리화에 의해서 한국은 중국의 지배였다라는 그 잘못 내용이 오늘날에도 해외 교과서 퍼져 있고 그 내용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교관 아니지만 대한민국 대사가 아니지만 세계에 바로 100년 전 동료동아들처럼 한국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호주에 있는 한 유학생이에요. 시험 문제 푸다가 한국 일본사의 바다 이름 일본어라고 되어 있길래 독일어라고 했더니 시험 문제 틀리다고 채점했다는 거예요. 이런 데로 방치하니까 이제는 해외 교과서 시험 문제까지 등장하고 있죠. 여기 볼까요? 한국 일본사의 바다 이름 무엇인가라는 출제가 나와 있죠. 이 부분 또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을 때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외교관 없었을 때 일본의 외교관만 나가서 일본에 표현한 거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방크현 열심히 건의해서 시정이 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어떤 역사 왜곡을 통해서 또 최근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고구려 왜곡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담은 내용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의지를 담은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바로 표기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덮어지겠죠. 특히 지금처럼 열풍일 때. 여기 사진입니다, 여러분. 의병의 사진이죠. 이제 의병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방금 회원들이 해외에 호마노고트처럼, 김교신처럼, 의병처럼 각자 자리에서 한국을 홍보했고 그 결국 방크 청년이 하버드대학교 교재에 독도가 빠진 부분을 추가했고 우리 역사에 대한 부분을 시정을 했습니다. 또 한복이 잘못 나와 있거나 안 되어 있을 때 방크 회원이 한복을 해외 화전에 등재했습니다.
또 옥스퍼드에 또 한복이 등재했어요. 중국이 한복을 한 푼으로 뺏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홍보하지 않으면 중국이 퍼뜨렸던 한복이 중국 거라는 내용이 해외 퍼질 거 아니에요. 이러기 전에 우리는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 호모알버트로서 해외 특사로서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림 활동을 했고 등재했죠. 더 나아가서 초등학생 또한 나이 핑계를 대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브리테니코 히틀링 시작했고, 또 중학생 방크회원들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 웹사이트 시작을 했고, 방크도 대학생은 이렇게 해외 유명한 교과서에 또 홍보 활동을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기 자리에서 틀린 내용을 고치고 올바른 내용을 알리고, 그리고 이렇게 활동이 이렇게 신문 1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활동했던 부분을 또 교육감이 또 칭찬도 해줘서 포상을 주었고요. 또 고등학생이지만 틀린 내용을 시정을 해서 울릉도가 틀린 부분을 고쳤고, 또 동해 부분은 올바로 알렸습니다. 또 외국인들, 이연미 한류팬들한테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그들이 한국을 배워야 되는데 잘못된 내용을 배우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내용 알려드리도록 부탁을 했고, 미국에 있는 K-pop 팬들이 한국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또 해외 많은 이제 한류 팬들과 함께 방크가 힘을 모아서 그들이 올바른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이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대사로서의 자료를 드렸거든요. 이 자료가 전부 다 우리의 공과능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린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외국인들한테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사로서 외교관으로서 홍보 자료를 주고, 또 그 내용이 해외에 전파가 되고, 그래서 그 나라 교과서에 틀린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직접 올바른 내용을 전파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해외 출판사에 방크회원 통해서 일본어가 틀린 부분을 올바르게 전파해서 이렇게 교과서에 등재가 되었죠. 지금은 이렇게 해외 웹사이트에서 과거에 일본의 어떤 로비로 동의가 일본어가 되어 있지만, 이제 방크회원들의 권위로 동의가 표기되어 있던 것처럼 또 동일하게 이렇게 아까 그쪽 웹사이트에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라는 내용이 방크회원을 권위해서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지 않았으면 한국은 바로 100년 전에 일본이 뿌렸던 그 내용대로 한국은 오랜 동안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그 중국의 식민지 일본을 지배했다는 식으로 가짜뉴스가 퍼졌을 텐데, 21세기 의병으로서 우리가 해외에 건의했고,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식민 내용이 사라지고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내용이 등장이 되었죠. 자, 이런 활동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활동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100년 전 호모알버트처럼 의병처럼 우리의 스스로 목소리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했고, 이제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전 세계 우리의 역사 문화 더해서 우리의 군과 능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자, 제 강의 뒤에는 우리나라 대표 전문가 분들께서 우리의 군과 능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에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세계인들한테 어떤 한국의 이미지를 보이고 싶은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세계인들한테 올바른 한국을 알자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 올바른 한국 역사에 대해서 그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틀린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활동에 대해 목표를 가져야 되고, 세계인들한테 어떤 알리고 싶은지, 우리 궁에 어떤 가치가 있고 우리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기획을 하고 조사해서 세계인들한테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대한 홍보 대사이자 우리의 군가능 홍보 대사이자 세계인들한테, 이연미 한류 팬들한테 잘못된 한국의 정보가 퍼지기 전에 올바른 한국을 전파하게 될 바로 대한 홍보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모두가 다 대한 홍보 대사로서의 임명장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개된 이 활동에 대해서 역사 남을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가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